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소개시켜드렸던 아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톤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이 미국도 이제 입법화를 하면서 비대면 금융시장에서의 이런 가상화폐들이 실질적으로 화폐 역할을 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디지털 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직접 현금을 들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뢰가 상대방이 그 상품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현찰을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또 용역에 대한 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금융 핀테크 정보 보호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 경제가 이 화폐 경제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경제가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도 은행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몇 조 단위로 하루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듯이 이 온라인 디지털 경제 내에서도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할 때마다 이 디지털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를 이 아톤이 받아먹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톤은 지금 현재 금융인증 솔루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간편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금융 솔루션을 사용할 때 항상 내가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간편 인증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아톤이 내놓고 있는 그런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패스라는 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 꼭 집어넣고 해가지고 전자설명 솔루션 파트너사인데요. 이 패스 전자설명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간편 인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톤의 솔루션 서비스들을 이미 사용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패스 인증서 같은 경우는 지금 SKT나 KT, LG U+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사용해 봤을 거고 그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만 봐도 핀테크 보안 솔루션 쪽이 전체 매출의 29.2%를 차지하고 이쪽 서비스 쪽, 이런 보안 솔루션의 서비스 쪽이 전체 매출의 4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70억으로 예전보다 143억보다 훨씬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비용이 좀 증가해서 이제 20억 정도로 줄었지만 단기 순이익은 55억으로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톤의 사업이 전사적으로 연결을 하면 연결 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0.36%라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소액주 지분이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아톤이 또 주목받고 있는 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 법이 이제 7월 달에 아마 이게 이제 지금 입법이 됐고 입법이 이제 서두르고 있고 7월 달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삼성페이나 이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금융회사들, 삼성생명이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자체적인 코인을 갖고, 그러니까 화폐죠. 자체 화폐를 갖고 자신들의 상거래에 이 화폐를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경제 시스템, 경제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고객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들은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도 7월달에 통과될 것 같고, 미국은 요번에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 발 좀 빨리 앞서간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예를 들면 은행에서 송금할 때 기존의 은행들은 은행 A은행과 B은행 간의 중간에 금융결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수수료 들어가고 또 이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할 때는 이 과정이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경우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금융결제망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A하고 B은행이 곧바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정된 그 달러에 그 연동되어 있는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 그 유명한 게 테라와 루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미국 재무성 본드나 이런 것들을 그 담보로 제공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바뀐 법에 따르면 이 현금이나 미 단기채 검증된 그 단기채들로만 100% 이 준비금을 그 만들기 때문에 조성하기 때문에 1 USDC 그 US 디지털 코인이 1 US 달러하고 환전이 되는 것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현금과 단기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행량 자체도 여기에 딱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한에서만 이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단기 구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서만 발행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거래 안정성이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이제 요번에 발의가 됐고 이제 7월 달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건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자본금 요건,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그 발행인은 자본 요건이 기존에는 50억 정도였지만 이제는 5억 정도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누구든 금융위원회 인가만 받으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좀 그 반발을 하는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이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다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이런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 한국은행을 대신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는 논란이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런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코인 상장이나 상장 폐지, 유지 심사 등에 대해서 법정 단체로 협회를 두고 그 협회에서 관리하게 하도록. 예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협회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요. 상장에 대해서. 그것처럼 보다 이제 책임감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협회를 두고 그 협회에서 이 코인을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고 같은 관리를, 유지 심사를 그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 개나소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상장시키면서 그걸 현금화하고 그냥 먹튀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요번에 인공지능 AI가 도입되면서 AI 신뢰성에 대한 이 검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AI 검증 제도에 대해서 이 아토는 이미 공공기관용 AI 챗봇 기플책 K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플책 K는 이미 이런 AI 신뢰성 검증할 수 있는 그 인증을 받은 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AI 신뢰성 검증 제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아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톤이 수혜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국내 기관 투자가도 외국인도 지금 아톤에 대해서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건 이 디지털 자산법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7월달 그때까지 뭐 이 말 그대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로도 이 아톤에 보유하고 있는 이 보안 솔루션이 이 지금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톤 보시게 되면 지난 그 6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1분기 실적이 적정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정 주가보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뿐만 아니라 이게 변화된 시장 환경, 디지털 자산법이 이제 입법이 되고 또 AI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톤이 갖고 있는 이런 금융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뭐랄까요,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도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아톤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톤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고,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면 이 아톤에 대한 재평가는 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